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언제 소화가 안 되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타입을 잘 나눠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체질적으로 내가 원래 위장이 안 좋았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원래 위장이 안 좋았는지, 혹은 요즘은 직장인분들은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네. 급하게 먹어서 항상 나는 밥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밀가루 음식 아주 많잖아요.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요. 나는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항상 불편하더라,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따져보면 뭘 알 수 있냐? 아, 내가 어떻게 생활 습관을 고치면 소화가 조금은 더 편해질 수 있을지 사실은 본인들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사실은 식사는 제 시간에 딱딱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나 다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지키기 힘든 일인데요. 삼시세끼를 제때 맞춰서 먹는다는 게 사실은 위장에도 규칙적인 어떤 습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소화 기능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간, 밥과 밥 사이에는 간식을 사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밥은 조금 먹고 중간에 간식은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속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위장이 안 좋다, 이런 경우엔 밥과 밥 사이에 사실은 다른 간식 같은 건 피하시는 게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밥만 먹으면 졸려서 자야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난 배가 안 부르면 잠이 안 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쌓이다 보면 위장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요. 내가 먹었던 이제 음식들이 모두 소화가 된 후, 보통 이제 소화되는 시간을 보통은 4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요. 내가 그럼 7시쯤, 8시쯤 밥을 먹었다 하면 11시쯤, 12시쯤 잠을 청할 수 있도록 그런 생활 습관을 사실은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많이 씹어 먹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 환자분께 오늘은 30번 씹을게요, 50번 씹을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본인이 얼마나 씹어서 그 음식을 섭취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채 10번은 안 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30번씩, 50번씩 씹어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생활 습관 지키시게 된다면요, 그 소화 기능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은 매우 다양합니다. 네. 저는 그중에서 오늘 근육신경학적 측면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신경학적 측면에서 더부룩함, 메스꺼움, 위가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관련된 신경은 에브도미널 큐테이너스 널브입니다. 최근 전체 복통의 30%가 이 신경이 포착되어서 발생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에브도미널 큐테이너스 널브 포착증후군. 이것을 짧게 ACNES라고 하는데요. 이 ACN은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복직근을 뚫고 나옵니다. 이 구멍을 뉴로머스큘라 포라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멍에서 신경이 포착되었을 때 증상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그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더부룩함, 위가 핥히는 듯한 통증, 쥐어짜는 듯한 통증,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혹시 소화가 안 되신다면 집에서도 이 ACNES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핀치롤 테스트입니다. 복부의 피부만을 가볍게 올려서 굴려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카네사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직근을 힘을 주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머리와 어깨를 들어 올리는 테스트입니다. 만약 이 2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셨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ACN이 포착되어 있는 부분과 복직근의 약침 시술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소화기 건강을 위한 마이너스 건강법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나쁜 것을 먹지 않아야 소화기가 편하다. 요즘 넘쳐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아, 원장님, 이거 먹으면 어디가 좋아요? 이 식품은 어디에 좋죠? 자꾸들 물어보시는데 네. 그럴 때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식품 딱 3년 뒤에 계속 파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때도 팔면은 그때 드셔보세요. 그러면 좋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너무나 많이 그리고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종류조차도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때그때 유행 따라서 사라지는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이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많은 것들을 먹었을 때 과연 몸이 그만큼 좋아질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먹을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서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나쁜 것을 먹지 않으면 더 몸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쁜 것들을 가리고 그리고 제철 식품 같은 좋은 음식들을 잘 찾아서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생활을 하는 것이 소화기에도 좋고 몸에도 더 이롭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편해야 소화기도 편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러 여성분들한테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여행을 갔을 때 도착지의 숙소 화장실부터 찾아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화장실이 깨끗한가? 내가 이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어쨌든 매일매일 자기가 보던 일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하루 종일 불안하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세심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일 처리를 할 때도 되게 꼼꼼하고 작은 것도 틀리지 않으시려고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위장관도 이런 분들 자기 주인을 닮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위장관이 운동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꾸 체하고 뭔가 그득하고 속이 더부룩하다라는 호소를 많이 하시게 돼요. 그런 분들이 또 달고 사시는 게 있죠. 바로 소화제 이제, 아닐까요? 그렇죠. 소화제, 네. 예, 변비약 이런 것들 달고 사시게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먹어서 그때그때 증상을 조금씩 없애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성격 문제입니다. 본인의 성격 문제인데 솔직히 이 타고난 것을 바꾸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계속 자기 하던 대로 하게 되고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본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장 마사지라든가 명상 같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에게 연습을 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침치료 자주 받으러 오시면서 그때마다 침치료하면서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죠. 자꾸 위장한테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자기의 위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라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제일 일반적이죠. 근데 네. 이건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일 거고요. 체질적인 이유 때문에 소화불량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는 계속 불편했는데요. 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속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 분들 중에서 숨어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어떤 분들이 숨어있냐면 내가 소화 기능이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안 좋은 분들. 아주 천천히 드시고 오래 드셔서 그러니까 여기가 8차선 도로가 아니라 2차선 도로인데 차가 너무 조금씩 지나다니니까 교통체증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밥을 먹는데 많이 차려놓고 조금 먹고 끝나고요. 커피를 먹어도 아침에 하나 사고 가서 저녁까지 먹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위를 맞춰준다, 속상하다 많이 들어보신 말들일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말들이 중요한 게 기분과 소화기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네, 비위는 소화기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기분을 얘기하기도 하고 네. 속상하다 할 때는 내 마음이 상한 얘기도 하고 배가 상하는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한의학에서는 기분이랑 소화기랑 정말 똑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현대의학에서도 맞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장이나 위에 존재하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5억 개나 된다고 하는데 이건 사람 뇌만큼은 안 되지만 아주 똘똘한 생쥐 뇌만큼
만큼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생지도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소화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소화기의 기분을 좀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과 위를 제2의 뇌라고 부르게 되고요. 과민성, 스트레스성 소화장애, 대장장애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도 역시 그 장이나 위가 기분과 관련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좋아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속이 편해야 됩니다. 예,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살아야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소화 기능을 향한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오, 우리